장애 아동들의 재활 치료와 함께 사회 활동까지를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 병원이 문을 열기까지 정부와 기업, 지자체 또 많은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의 고재춘 기획실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요. 참 의미 있는 병원이 네. 의미 있는 손길들로 인해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지 한 2주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병원 소개 또 문 여시고 나서 그동안 어떤 분위기로 일을 하셨는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저희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은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해 네. 있고요. 의료, 사회, 직업적인 영역까지 통합된 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 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를 비롯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갖췄고요. 네. 재활의학과는 13세 이하의 아이들을 치료하는 곳에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정신과는 이제 18세 이하 청소년들까지, 치과는 성인 소아청소년과도 이제 18세 이하가 주 대상으로 지금 이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참 국내 최초로 지어진 어린이 재활병원인 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장애 어린이들 부모님들의 소원이 네.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원이 조금 희망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게 됐고, 아이들 끝까지 보호하고 싶으시다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하 3층, 네. 지상 7층 규모로 연면적 한 18,000평방미터 네. 규모로 짓게 됐고요. 재활치료 서비스는 하루에 약 한 500여 명, 그리고 연인원 기준으로 한 15만 명 정도 치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도 뭐 스포츠센터나 어린이 도서관들까지 문화시설들까지 포함을 하면 하루 이용 인원은 한 9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모르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재활받으면 될 텐데, 그런데 저희가 뭐 보도들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재활치료 받는다는 게 뭐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제한이 있더군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있어서 멀리 아주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것마저도 힘든 분도 있고 굉장히 부모님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국내 장애인 아동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재활병원이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런 이런 것만 특화된 곳이 그러면 한 군데도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이제 뭐 소아청소년과나 재활의학과나 치과나 예. 소아건강정신과가 한꺼번에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병원은 사실은 급성기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고요. 네. 입원 기간도 되게 짧게 네. 진행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치료 병원급에서 재활치료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네. 다만 이제 치료를 하는 병원이 이제 재활의학과 단과들로만 구성이 네. 되어 있는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새로 생긴 어린이 재활병원에서는 그런 설립 취지가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예. 설립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장애인 부모님들이 왔을 때, 예.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재활치료를 주치료를 받으면서 소아청소년과 치료와 치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 아이들 발달 과정에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네. 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문을 열기까지 과정 역시 매우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힘을 모은 덕에 개원을 할 수가 있었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거는 사실은 6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네.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을 짓겠다라는 마을 모임까지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1만 명과 500여 개의 기업이 저희가 참여를 해서 기부를 했고요. 뭐 넥슨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립 비용의 절반 정도를 개척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기업과 일반 시민들이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후원을 해주셨고요. 뭐 소설가 박완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첫 인쇄를 저희 재단에 기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조무재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 급여의 일부를 또 저희한테 계속 기부해 주셨고, 가수 현정혜영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원 정도까지 또 기부도 해주셨고, 네. 또 기부 캠페인도 같이 함께 해주셨고요. 축구 선수 이근호 선수, 뭐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린이 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희가 그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또 저희한테 또 흔쾌히 또 예. 제공을 해주셨고요. 네.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건립 비용과 의료 기자재 비용을 100억 정도를 또 지원을 또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뭐 앞서 또 적자 부분이 잠깐 얘기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이제 30억 원이 적자가 또 예상이 됩니다. 운영을 네. 하다 보면 네. 운영의 적자가 3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연간이요? 네, 그래서 네.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기부의 예. 동참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기부하신 분들 중에도 가장 의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고사리 손으로 지금 직접 저금통에 모금을 해서 100원, 200원 모금해 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네. 또 그 저희가 가장 감동적으로 받았던 부분이, 본인이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태아보험을 드는데 아이를 낳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애 아이 치료비는 본인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괜찮으니까 태아보험 들어서 받은 보험금을 전액 저희한테 또 병원을 예. 건립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또 기부를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훈훈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병원 이름이 좀 길죠.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인데, 네. 재단과 또 상당한 지원을 한 넥슨이라는 기업과 그 밖에 또 수많은 분들의 이름이 사실 들어가도 마땅한 네, 맞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뭐 운영 적자가 뻔히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의 상황들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활의학 또는 재활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한 거는 뭐 서구에 비해서는 한 20-30년 정도, 20년에서 한 30년 정도가 좀 늦게 시작이 됐지만, 시설적인 부분이나 인프라적인 부분은 워낙 빨리 따라왔고요. 네. 따라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의 범위나 범주가 지금 현재는 물리나 작업치료 영역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음악, 미술, 놀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좀 같이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기 재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그 이유가 재활 치료를 서비스를 가급적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성인기 이후에 장애 아이들의 예우는, 장애 청년들의 예우는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회적인 활동 반경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유럽이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중 치료에 국가가 전액 다 비용을 부담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10년에서 20년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네. 투자하는 비용보다 성인기 이후에 장애 치료를 안 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를 일찍 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치료받는 과정에서 치료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게 오히려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저기 창원에서 또 올라오시고 예. 전북 익산에서도 또 올라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이들 치료 때문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들 성장 과정 또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린이 재활병원의 역할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병원 내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시설들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아까 진료 과목에 대한 부분은 앞서 좀 말씀을 네. 드렸기 때문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 병상 규모는 91병상으로 운영할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 외에 저희가 이제 납병동이라고 해서
낮에만 아이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밤에는 부모님하고 집에서 지내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상이 이제 납병동이 한 40병상 정도 운영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시설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생활형 병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퇴원하기 전에 집의 환경과 동일한 환경들을 구성해 놓고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도 예. 있고요. 치료 영역은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부분이 있는데 그 치료실도 그 기구들도 많이 갖춰져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생활을 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들 뭐 싱크대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도 세면대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들 높이에 맞춰서 키 높이나 아이들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춰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갖춰놓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지 능력, 소근육 발달을 위한 치료 시스템도 많이 갖춰놓고 있고요. 네.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미래 집에 가서 혹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미리 조성해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네.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그 물리적 치료 말고도 아이들의 뭐 정서적 이런 치료를 정부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관련된 뭐 이 치료실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네. 저희가 미술학원도 보내고 예. 음악도 보내고 네. 또는 또 신체적인 발달을 위해서 체육도 시키고 네. 아이들한테 운동도 시키고 놀이도 네.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구조들이 이제 비장애 아이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해나가지만 네. 장애 아이들은 외적인 자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자극들을 주기 위한 치료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신체 발달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외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 물리치료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성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는 뭐 인지치료실 그리고 언어치료실 그리고 미술, 음악, 놀이 치료실 그리고 심리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들까지 저희들이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여기서 눈에 제가 띄었던 점 중에 하나가요.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한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최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장애 인식 개선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 인식 개선을 좀 자연스럽게 병원에 와서 병원이 환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비장애인들도 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1층의 공간의 80%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 카페,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스포츠 센터를 같이 갖춰 놓고 네.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어른들도 장애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네.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 자체를 그렇게 아예 갖춰 놓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환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보호자가 있을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고요. 네. 지금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까지의 운영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3월 25일부터 예. 사실은 이제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3월 25일부터 진료를 네. 시작을 했는데 시범 서비스로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 진료 접수 시작을 함과 동시에 전화가 마비가 됐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네, 예. 마비가 돼서 저희가 급하게 뭐 전화를 6대로 막 늘리고 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6월 달까지 진료 대기, 이제 의사 선생님 보는 대기만 600여 명이 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은 계속 확대를 해가면서 저희가 채용을 해가면서 같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앞서서 이제 병원에 적자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후원을 또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오셔서 저희 네. 기부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네. 푸르메 재단 검색하셔서 기부 신청을 하셔도 되고 또는 전화로 전화번호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됩니다. 예. 729개 7002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ARS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060-709개 네. 1002번, 네. 700에 1002번으로 전화를 하면 자동이체로 돼서 이렇게 자동으로 기부가 되고요. 네. 병원 문의가 또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원은
6070번에 9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번호를 대체 몰라서 못하겠다. 이건 사실은 뭐 그런 일은 요즘 없지 않습니까? 네, 홈페이지에 뭐 병원 이름만 치면 쫙 그 연결이 될 거니까 마음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뭐 앞으로도 운영상에 상당한 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런 걸 가지고 또 운영은 최대한 적자를 줄이면서 효율을 달성해야 되는 공익 목적이 있잖아요. 네.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모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정부하고 정책적인 부분들 아이들 재활 치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부분을 좀 더 많은 이야기와 네.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신 소중한 돈으로 저희가 건립을 했고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뭐 10원, 20원도 아낄 수 있게끔 사실은 저희가 불을 계속 끄고 다니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아끼는 부분들 그리고 네. 저희 병원에 오시는 치료사 분들이나 의료진 분들도 다른 병원에서 받는 급여보다 훨씬 더 좀 적게 네. 또 받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감사하고 있고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많은 분들의 그 필요한 이 재원들이 마음들이 다 조달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병원, 꼭 필요한 병원이죠.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고재춘 기획실장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